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월요일 다시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도 윤석열 내란 특검에 나오지 않을지 하나하나 지켜보도록 하고, 또 오늘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되죠. 10시부터 진행이 되는데 이 현장도 오마이TV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월요일 순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박남매와 함께합니다. 박남매. 민주당 박주민 의원님, 박지 아나운서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남매 그러니까 더 뭔가 친근하고 좋네요. 친근하고 좋은데. 형. 예. 형. 근데 저하고 연배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서 이게 남매는 아닌 막내 거고 동생. 삼촌 조카 네, 가족인 걸로. 가족인 걸로. 형제 두 분. 가족 큰 오빠, 작은 오빠 이제 막내. 아, 예. 이렇게 하면 터울이 많이 지는. 괜찮네요. 괜찮네. 박정호 기자님하고 저하고도 연배 차이가 좀 많이 날 아니 것 그렇게 같은데. 많이 차이 안 나요. 어떻게 되시죠? 저는 제가 78년생이니까 아, 그럼 한 4살, 5살 5살 차이 예. 나네요. 아유, 형제라고 할 만하네요. 지 씨도 뭐 딱 10살 차이. 저랑요? 네. 그래요? 네. 왜 놀라? 제가 한두 살. 살이요? 한두 살? 여러모로 좀 놀라고 이제 있습니다. 지희 씨한테. 이제 출연 안 하신다니까. 그래요? 저는 지금까지 네. 한두 살 정도. 한두 살이요? 뭐, 그 정도 진짜 생각했었는데. 네. 이게 단독이네. 특종 느낌인데. 유감입니다. 일반 표명 사퇴. 사퇴를 해야 되나요, 제가 또? 죄송합니다. 참 이 지희 씨한테 여러모로 사과할 일들이 많네요.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박남매 이렇게 시작을 해볼 텐데, 자, 일단은 의정 갈등에 대해서 여쭤보실 게 많은데 그건 좀 이따가 뒤에 여쭤보도록 하고 여쭤보도록 하고, 그것도 궁금합니다. 궁금하고요. 여쭤보도록 하고, 일단 이번 주가 청문회 슈퍼위크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18일 이번 주 내내 인사청문회 진행이 되는데, 오늘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백영훈, 통일부 정동영, 해양수산부 전재수, 여성가족부 강선우 후보자, 4명의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되는데, 자, 뭐 지금 분위기 늘 뭐 그래 왔듯이 인사청문회가 정책 검증보다는 신상털이식 뭐 그런 야당의 공세 자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의원님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지난 총리 인사청문회를 보면은 좀 흐름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야당이 지금 보면은 뭐 확실한 어떤 증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가지지 않고 네. 그냥 외양만을 본 상태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청문회들에서도 약간 그런 식의 문제 제기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지금 보면은 강훈식 비서실장이 뭐 대통령 눈이 너무 높다, 인수위 없는 현실이 그렇게 서럽더라, 이렇게 소위를 밝히기도 하더라고요. 강훈식 비서실장과는 또 동갑내기 친구. 친하죠. 찐친. 예. 찐친. 요 일로 또 얘기도 많이 하셨어요. 요일로는 얘기를 못 했는데 제가 이제 대통령실 측으로부터 나온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인수위원회가 없다 보니까 인재 풀을 구성할 시간과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풀을 먼저 구성하고 그 풀에서 사람을 찾는 방식으로 보통 네. 인사가 이루어지는데, 풀 자체를 충분히 꾸릴 수 있을 만한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마치 그렇죠. 다리를 만들면서 강을 건너가는, 다리를 만들어 놓고 강을 건너가는 게 아니라 다리를 만들면서 강을 건너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한 풀을 구성을 못한 상황에서 지금 인사가 이루어지는 약간 이게 어려움과 아쉬움, 이런 것들을 대통령님이 좀 표현하셨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국민들에게도 추천받고 뭐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대통령님이 풀이 좀 너무 좁은 거 아니냐, 그래서 국민들께 추천 한번 받아봐라라고 말씀을 하셔서 국민 추천제가 시작이 된 거거든요. 예. 그렇네요. 이 참 어려운 가운데 시작을 했고, 또 강훈식 비서실장 얘기 나왔으니까 보면은 항상 또 피곤해 보이기도 하고 고생이 많더라고요. 원래 훈식이가 죄송해요, 친구니까. 예. 강훈식 실장이 맨날 저보고 피곤해 보인다고 그렇게 좀 다니지 말라고 맨날 맞아요, 잔소리하고 맞아요. 저한테 이제 선물을 주면 주로 넥타이 같은 거 선물해 줬거든요. 좀 메고 다녀라, 좀 꾸며라 이러면서. 근데 완전히 지가 다 사가가지고. 우상호 정무수석도 국회의원 할 때보다 한 3-4배 바쁘다. 정무수석님 최근에도 봤는데 살이 많이 빠졌어요. 더 빠지셨어요. 살이 많이 빠졌고 요즘에 음주를 못 한답니다. 우리 우상호 수석님이 원래 좀
술을 많이 드시는 편은 아닌데 술자리는 자주 가지면서 이렇게 대화하시는 좋아하죠. 스타일인데 술을 못 먹는다고. 그래서 먹을 시간이 없다고. 예. 살이 빠지는 이유가 그런가요? 뭐 하여튼 살 많이 빠지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상호 정무수석 얘기 나왔으니까 오늘 마침 라디오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대통령실 입장, 그러니까 청문회 관련해서 입장을 전했는데 청문회 뭐 지켜보자는 거예요. 뭐 요약을 해보면 그래서 청문회 저희가 오늘 청문회 생중계도 하겠지만은 일단 뭐 지켜보자. 청문회가 예정돼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 청문회가 오늘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당연히 청문회는 지켜봐야 되고요. 청문회에서 각 후보자들이 자신들에게 제기되고 있는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명하거나 설명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청문회는 당연히 거쳐봐야 될 것 같고요. 청문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이제 어느 정도로 의혹이 해소되느냐 이런 걸 보고 최종적으로 대통령님이 판단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청문회 시작 전에 뭐 사퇴하라 이거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야당에서 계속 만약에 하는데 그렇게 할 거면 확실한 뭔가 물증이 있다거나 이런 걸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현재까지는 김민석 총리 때 이후로 쭉 보면 확실한 물증이라기보다는 그냥 의혹 제기 정도의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청문회를 좀 지켜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문회 때 제대로 소명이 안 돼요. 국민적 의혹만 더 커져. 이러면 또 이제 대통령이 판단하실 수는 있겠죠. 네. 지난번에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배추 막 이렇게 쌓아놓고 국민청문회 한다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국민들이 볼 때는 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그 상황이다 배추 다 보니까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아깝던데.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국민의힘 지지도가 뭐 이렇게 계속해서 하락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도 들고 자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김건희 특검이 양평고속도로 관련 국토부 등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이 바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까지 국민의힘에서는 양평고속도로의 노선 변경이 정당한 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지금 출국 금지 쫙 했죠. 네. 압수수색 쫙 들어가고 있죠. 이걸 봐서는 특검이 어느 정도의 증거들을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전면적으로 부처까지 다 압수수색하고 국회의원들 출금하고 이렇게 조치를 취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임종득 윤상현 의원 압수수색한 거 두고 이제 뭐 야당에서는 계속 정치 보복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수사를 하면 다 정치 보복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것도 혹시 정치 보복이라고 또 막 하지 않을지. 그러니까요. 사실은 그 아시겠지만 지금 수사는 뭐 검찰이나 이런 쪽에서 하는 게 아니라 특검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검에서 저런 정도로 나서려면은 특검은 뭐 영속적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본인의 어떤 뭐 기관의 이익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고려하고 그런 단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 고려나 정치적인 어떤 의도에 의한 수사다 이렇게 보면 어렵겠다. 제대로 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사가 진행 중이다. 자, 뭐 야당 얘기, 국민의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민사청문회 과정에서도 그렇고 야당이 제대로 된 정책 검증을 할 거냐 여기에 국민들이 또 집중할 것 같은데 사실 복지위에서도 하지 않습니까? 정은경, 예, 17일에 17일, 예, 17일? 18일. 목요일이 목요일이 17일입니다. 예, 네. 17일. 목요일인가요? 예. 네. 17일이 목요일인가요? 네, 네. 맞습니다. 예. 바쁘셔가지고 재헌절. 네. 네. 그날 진행되는데. 네. 지난주 모셨어요. 단 1분도 모셨어요. 아이고. 지난 주말도.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야당 의원들에게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 것 같기도 하고 위원장으로서 복지위원장으로서. 야당 의원들께는 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사실은 이제 의료 대란이 지난주 토요일 날 의대생들 복귀 선언으로 이제 좀 약간 가닥이 잡히고 있지만 여전히 전공의들 복귀 문제가 남아 있고 그다음에 복귀 선언한 의대생들의 복귀를 위해서도 후속 조치들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장관의 공백이 길어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할 것인가 이런 고려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동시에 이제 그 저희가 사실 정책적 이슈가 많은 상임입니다. 네. 보건이나 복지가 그래서 이제 신상토리식도 뭐 필요하다면은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정책 검증은 완전히 사라진 채로 오직 그것만 이런 식으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다. 네. 정책 쪽에도 좀 초점을 맞춰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위원장으로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날도 바쁘시겠습니다. 그날도 쉴 틈이 없으시네요. 힘들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거 의정 갈등 얘기 이제 언급하셨으니까 그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주말 사이에 들어온 이제 속보 아니겠습니까? 1년 5개월 만에 의대생들이 이제 복귀를 한다라는 건데 이거
많이 쓰셨죠, 의원님께서 중간에서?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어느 정도 규모 있는 회의만 따졌더니 50번, 50번 정도 면담을 했더라고요. 면담 및 회의를 했더라고요. 의원들하고. 그리고 특히 우리 이재명 정부, 국민주권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한 23차례 그 정도 미팅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대선 기간에도 저는 계속 미팅을 하고 했었고 네. 한 50차례 정도 미팅을 하면서 상호의 어떤 신뢰 이런 것들 좀 회복했고 그 과정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예. 그 국회의원들은 또 여러 가지 정보를 가장 또 접근성 좋게 받아볼 수 있으니까 혹시 왜 2,000명으로 정했는지 들으신 거 없어요? 들은 바 없어요. 전혀 없나요? 네. 그거 너무 궁금합니다.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이제 보건복지부 쪽에서 나왔던 얘기는 3개의 논문 등을 참고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 개요? 3개의 논문. 그래서 그 논문 내용을 다 살펴봤는데 2,000명 얘기 없습니다. 지금까지 2,000명 얘기 나온 거는 그 천공 네. 그 유튜브 영상에서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뭐 천공이 2,000곡씩. 심지어 그 논문 저자들을 저희가 복지위에서 불러서 물어봐도 네. 본인들 2,000명 얘기한 적 없다고 얘기하죠. 야, 뭐 이거 진짜 미스테리네요.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 그러니까 그냥 뭐 누군가가 지른 것 같아요. 이거는 특검에 없습니까? 2,000명. 이건 지금 감사원이 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감사원의 감사를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1차적으로 감사 결과 좀 보면서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계엄 이제 그 선포할 때도 전공의 얘기가 맞아요. 포고령에 들어가 있었고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등이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한다. 그래서 이 처단이 도대체 뭐냐?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이거는 확실한 건 아니겠지만 이병철 변호사께서 이제 뭐 윤석열이 계엄하면서 내가 전공의들도 다 잡아다가 올 거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했다는 얘기가 그 있더라고요. 문구가 포고령에 딱 들어갔다는 거는 통상적이지 않잖아요. 네. 보통 포고문에 양식이 있고 담겨야 된다고 보통 추정되거나 생각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의대생들이나 전공에 대한 내용은 특별히 넣은 거죠. 아주 특별히 누군가가 아주 특별히 각별하게 생각해서 되게 괘씸했을 것 같아. 짜증나고 콕 집어서 특정 직역을 이렇게 찍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들어갔고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 이제 의대생이 충격을 많이 받았고 그런 상황인데 윤석열 정부하고 대화하라. 이게 사실 불가능한 거죠. 나를 처단하라고 했는데 대화를 해? 실제로 그래서 전공의분들이 대화를 안 하려고 했었던 이유 그리고 복귀를 안 하려고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로 드는 게 내가 윤석열 정부가 지속되는 가운데 복귀를 하면 윤석열 정부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이런 생각을 가지기도 했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맞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소통 과정을 거쳐서 결국 이제 의대생들의 복귀 선언까지 끌어냈는데 근데 이게 복귀를 한다라고 했는데 복귀 시점은 아직 잘 모르는 상황이고. 복귀 시점을 단순하게 하나로 딱 정할 수 없는 게요. 학교가 40개입니다. 그럼 40개 학교가 각각 사정이 달라요. 그래요. 그리고 학사 일정을 어떻게 짜느냐도 각 학교에게 재량을 어느 정도 주긴 줘야 됩니다. 상황에 맞게. 그렇기 때문에 복귀는 선언했고 이제 학교 측에서도 복귀를 위한 준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오케이 하면 그것을 신호로 각 학교가 복귀를 하기 위한 일정을 짜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준비가 맞춰진 학교 순서대로 아마 복귀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어제 토요일 날도 기자회견 했더니 어떤 기자분이 손을 들고 날짜가 언제입니까라고 얘기했는데 다들 벙쪘죠. 날짜를 어떻게 하나로 주지?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하면 무조건 학교는 거기에 맞추는 학사 건가? 운영이 또 학교마다 또 다르기 때문에 약간 다를 수밖에 공포감을 느껴서 또 기사가 어떻게 나가는 거 아니야? 날짜도 안 정하고 말하면서 주목국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복귀 시점이 안 정했다. 그걸 또 언론이 주목을 해가지고 여쭤본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복귀를 하게 되면 1학기가 끝난 상황인데 학사 뭐 유연화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기존의 학생들이 또 피해 보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어요. 학생들이 이제 복귀할 학생들이 선언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가지 얘기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미 복귀한 학생들과의 어떤 트러블이나 문제는 없도록 하겠다 이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뭐 학점을 적게 이수한다든지 이런 특혜라든지 혜택은 전혀 받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큰 원칙 하에서 학사 일정이 짜질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학생들 사이에서 서로 이제 이 문제를 두고 맞습니다. 갈등이 또 있고 맞아요. 의견이 달랐던 만큼 같이 뭐 수업하고 실습하고 이런 과정이 조금 불편하다. 뭐 그래서 이런 제가 이제 그 부분도 이제 예를 들어서 전공의들 복귀 대비해서 수련병원 협의회장님 만나 뵙고 네. 또 학생들 복귀할 걸 대비해서 학장님들과 의대 교수들 다 만나봐요. 그래서 제가 신신당부드린 게 그거예요. 절대 불미스러운 일 없도록 하라. 그러니까 근데 교수님이나 학장님 그리고 병원 원장님 이런 분들조차도 아 그런 것들 다 신경 써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과 고민을 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믿어보시고 하여튼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정부나 국회 차원에서도 계속 신경을 쓰겠다라는 말씀을 토요일 날 기자회견하면서도 말씀드렸고 계속 또 말씀드리고 지켜나가겠습니다. 네. 좀 환자 단체에서는 사실 이제 공식적으로 잘못 인정하고 사과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세요. 아 사과를 그 성명서에는 담지 않았는데 네. 성명서를 읽기 전에 이제 의협 회장이 모두 발언식으로 발언을 할 때 허리를 2번 숙여서 사과를 했어요. 네. 사실 의협 사상 처음이래요. 근데 뭐 앞으로도 필요하면은 얼마든지 사과하고 국민께 양해를 구해 나가겠다는 게 의협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잘못을 하기도 했지만 어떻게 보면 또 피해를 본 부분도 사실 있기 피해를 좀 때문에. 본 네. 2천 명이란 근거 없는 정책을 집행하면서 의료 현장과 교육 현장에 상당한 혼란을 초래했고 그 상황에서 이제 문제 제기를 했고 조기에 수습될 수 있었는데 정부가 굉장히 고압적인 자세, 강경 일본도의 자세를 계속 하면서 국민들께 가는 피해가 커졌죠. 물론 의료계가 다 잘했다고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 네. 그런 상황도 있었음을 조금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지금 의대생들이나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으면 한 3, 4년간은 의사 배출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국민들 전체가 굉장히 심각한 피해를 보실 뿐만 아니라 특히 군의관, 공보위 이런 쪽 배출도 타격을 입으면서 군대라든지 격오지 의료가 취약한 지역에 있는 분들은 심각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대안이 없어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네. 그래서 참 저도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과 고민이 있었지만 적어도 그런 부분의 문제는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있어서 좀 이렇게 나서게 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의대생들은 이제 복귀를 한다고 했지만 뭐 중요한 거는 뭐 전공이 또 문제 네. 아니겠습니까? 전공의들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굉장히 많이 만나왔고 특히 오늘 오후 5시는 그동안과 좀 다르게 네. 그동안 제가 다 비공개로 만났는데 이제는 좀 오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오픈한 상태에서 저만 만나는 게 아니라 또 제가 저희 당의 다른 복지위원님들 네. 이렇게 해서 같이 만나는 식으로 모임의 틀을 좀 짜봤어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요구 사항이나 조건이 정리가 됐거든요. 이제는 허심탄회하게 좀 마무리 단계 쪽으로 만남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서 약간 공개성 그 다음에 집단성 이런 것들 높인 간담회가 오늘 오후에 있게 됩니다. 네. 이것도 뭐 잘 풀린다고 봐야 될까요? 어떤가요? 전공의들. 사실 전공의는 또 의대생들하고 다른 복귀 조건들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전공의들이 돌아오려고 병원에 TO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전공의 TO가 있어야 되는 문제고 뭐 그런 실무적인 문제들부터 시작해서 몇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최종적으로 조율해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까지 진행되는 모습을 보고 또 저희가 정리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수많은 기자분들 전화 안 받았는데 여기서 다 웬만한 거 다 얘기하고 가네요. 요거 보고 이제 기사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전화 20통 왔는데 한 통도 안 받았거든요.